안토니님 일기장 훔쳐보기. 좋은 사업 있으면 직접 해야죠.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으면 너도 나도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11년 전 첫 풀빌라형 리조트를 히든밸리에서 힌트를 얻어 시작을 하고, 우리 집에 구경 온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호텔이 뭐 이래?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3년도 지나지 않아 하나둘 풀빌라가 생겨나더니 지금은 온통 풀빌라잖아요. 1kg에 4,000원도 안 하는 돼지고기를 사서 6,000원에 무제한 삼겹살을 시작해서 문전성시를 이룬 능력 있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레스토랑은 온통 무제한 삼겹살이었어요. 장사나 사업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면서 따라 하잖아요. 그런다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어요? 그러면 온통 동네엔 부자들로 넘쳐나겠죠? 이건 그냥 남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사업이 필리핀에서 대박칠 사업입니다 라고 정보를 던지면 그저 이유 없이 주지는 않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인터넷에도 간혹 사람들은 그렇게 정보를 올립니다. 이거 하면 대박이라고요. 과연 정말 대박일까요? 그 말이 과연 책임감 있는 말일까요? 똥을 퍼나르고 쓰레기를 줍는 넝마일을 해도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박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땡빚을 내서라도 본인이 직접 해야죠. 그것도 조용히.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들어 무한 경쟁에 들어서기 전에 벌어들여야죠. 그런데 왜 그런 대박 사업 아이템을 이유 없이 그저 도네이션 할까요? 이상하죠?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내가 너무 의심병인가?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직접 오셔서 거주하시며 천천히 찾아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사업거리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안목이 최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보안이 잘 된 고급 빌리지에 대해 안내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되시죠? 여러분, 만약 이민을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거주할 집은 직접 찾아 나서세요. 어디에 어떤 빌리지가 있는가는 인터넷 어디에도 그 정보가 많이 있으니 직접 가셔서 따져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단 꼭 아셔야 할 건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습니다. 싼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랑 잘 내고를 하셔서 금액을 낮추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죠.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건 no problem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곳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고 집도 시설이 크고 훌륭하고 아주 고급인데 쌉니다 라고 누군가가 소개를 한다면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세요. 선뜻 말만 믿고 냅다 질렀다가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클 수 있어요. 빌리지 내의 집들이 눈으로만 봐도 고급스럽고 잘 만든 집으로 형성된 빌리지라면 거긴 고급 빌리지고요. 고급 빌리지는 보안도 잘 갖춰져 있지만 빌리지 내의 보안은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보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빌리지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보안 능력 확인 방법입니다. 앙헬레스의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빌리지라면 그것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빌리지가 분명합니다. 그 고위급 인사 집에서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그 빌리지 내에 사고가 생기는 날이면 그 동네는 난리가 납니다. 내가 사는 빌리지에 감히 라며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위급 인사들이 사는 빌리지는 가드들도 열심히 일하고 도둑들은 건들려고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빌리지의 보안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누가 함께 살고 있느냐가 안전에 대해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빌리지는 분명한 사실로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대부분 도둑질이나 강도를 저지르는 이들은 빌리지를 지키는 가드와 한패거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나중에 가드와 시큐리티 회사의 단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록 오래 살고 나름 좀 아신다고 하시는 교민들조차 모르는 사실들이 가드 문화에 있거든요. 이건 필리핀 상류층 사회에서는 기정사실화된 3대 조심사항으로 경찰, 가드, 택시 이렇게 3가지거든요. 그래서 빌리지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가드를 믿지 마시고 자기 집 보안 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개들이 가드보다 낫다 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참,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도 있고 오늘은 살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네요. 며칠 전 필리핀 기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이 설마 필리핀이 한여름에 평균 28도? 29도야? 아침밤으로 기온이 26도야? 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오늘 아침 기온을 체크해 봤어요. 제가 그랬죠? 필리핀은 설마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서리도 내리고 쌀한 찬 기운이 피부에 착 달라붙는 23도네요. 너무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토니님의 일기장을 훔쳐보겠습니다. 2007년 3월 13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신경질 날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참 점잖다. 예의도 참 바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보는 일이 기억에 없을 만큼 일본 사람들은 참 반듯한 것 같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표정 등 풍겨 나오는 분위기도 세련돼 보인다. 나는 그런 일본인이 왠지 기분 나쁘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들과 대하면 열등의식과 승부욕이 교차한다. 당구를 칠 때도 일본인과 칠 땐 정말 신중해진다. 그리고 지기라도 하면 겉으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굴지만 속으로는 천불이 난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대한독립 만세족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겐 일본인 친구가 없다. 한 달 전 가족과 민도르 화이트비치 여행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만난 일본인이 그나마 친구라면 친구랄까? 5월에 다시 온다며 나에게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며 이름을 10번도 더 넘게 불러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준 모기 퇴치팔찌는 아직도 내가 즐겨 하고 다닌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다가 나의 발에 모기 물린 자국이 덕지덕지 있는 걸 보고 자기는 내일 귀국하니 나보고 차고 있으라고 준 선물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름을 까먹었다. 그 친구도 참 여유롭고 맘씨 넓은 1등 국민 이미지가 풍겨 나오더라. 스벌. 중국 사람. 참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중국인 친구는 대만인으로 딱 한 명 있지만 내가 즐겨 휴식을 취하는 한라 사우나에는 많은 중국인들을 만난다. 한국인만큼 중국인도 거기엔 많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사우나에 오면 이건 완전히 시장 바닥이다. 10명이면 10명,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친구나 똑같다. 어디 못 배워 먹은 양아치 짓은 다 하는 것 같다. 유리며 벽이며 도배하다시피 붙여놓은 정숙, 소파에 눕지 마시오 등의 안내 문구는 이들에겐 외계의 문자다. 테이블에 다리 올리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사람, 전화기 붙잡고 샬라샬라 읊어대는 사람. 가끔씩 한국에서 여행 온 나이든 촌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다. 우리나라 7, 80년대를 돌아가 보자. 대중문화가 갑자기 파고드는 사회 속에 질서가 잡히지 않은 우리의 그때 그 정서를 차근차근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도 참 모자라는 대중의식을 가진 시기가 있었지. 중국 사람들도 아직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갖춰야 할 소양은 너무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데 대해 나는 너무 창피하다.
스팅거바에서 당구를 치고 놀고 있을 때면 가끔씩 동양인들이 335 떼지어 들어온다. 그리고 한 바퀴 휘 둘러보고 그냥 나간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무대에 없었던 모양이다. 바에 앉아 맥주 한 잔 시켜놓고 바바애들과 이런저런 농담 주고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 동양인이 많다. 그때 나이 든 스팅거 스태프들은 코리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들이 보기엔 매너가 없는 거지. 옆자리에 서양인도 씩 웃으며 동의하는 표정이다. 원래가 이곳은 서양인이 만들어 놓은 문화다. 스네이크 아웃이라고 불리면서 최소한 해선 안 될 기본적인 바 문화의 예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에 입장을 하면 앉아서 한 잔 팔아주는 거다. 하지만 3박 4일 일정이 대부분인 여유가 없는 한국인들은 시간이 없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은 밤 시간이면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매력적인 여성은 이미 팔려나가고 없을 거란 불안감에 대부분 여자 고르기를 서두른다. 돈이 없어서 1,000원이 아까워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거다. 하지만 얌체족도 많다. 스네이크아웃이란 뜻은 비속어로 치졸한, 비열한, 치사한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 이곳 사장들은 스네이크아웃의 대표적인 국가 손님은 코리안이란다. 아휴 쪽팔려라. 아가씨들의 조퇴비 35,000원이 아까워 여자아이들 전화번호만 따서는 몰래 따로 만난단다. 그렇게 걸리기라도 하면 필즈 아비뉴 모든 술집의 입장이 금지되고 마마상들에게 린치를 당할 표적이 되므로 이 사람들은 필즈 아비뉴 근처에는 올 수가 없다. 성금을 걸고 데려와 급여 주고 일 시키고 있는 아이들 장사에 똥물을 끼어 얻는 모양새니 그들에겐 화가 날 만도 하지. 스팅거바에도 한국인 2명의 이름이 현관문 앞에 크게 적혀 있다. 스네이크 하다가 걸려 입장 금지가 된 사람이란다. 에휴, 중국인만 욕할 일은 아닌가 보다. 안토니, 너나 잘하세요. 그래, 내 처신이나 먼저 잘해야겠다. 2007년 4월 13일, 오늘 너무나 반가운 소식에 편지 한 통을 받았다. 2002년 한국에 살면서부터 멀리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에 사는 한 코피노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이다. 한국인 아빠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사생아로 부모는 먹일 우유가 없어 쌀뜨물에 설탕을 데워서 먹여 키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후원이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지만 생활이 넉넉지 않은 그곳에 사는 교민 지인이 혼자서 도우기 너무 힘들다는 사연을 신문에서 접하고 시작한 일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와 아이의 학비는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약속을 했기에 계속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학교도 기왕이면 사립으로 좋은 곳에 보내어 고등학교는 마치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공부를 잘 시켜 대학은 장학생으로 가도록 약속을 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이 아이의 소식이 왔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이 이제야 접속이 됩니다. 예진이 학교 등록 마쳤습니다. 5월 23일 교복, 체육복, 교과서, 기타 교구제만 구입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예진네 집에 갔더니만 예진이는 벌써 목욕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진이 엄마와 사촌 언니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수석을 마쳤습니다. 지난 학기에 프레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수속은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등록금 1년치가 500 플러스 21,678은 22,178페소. 가디언 등록비 1명 250페소. 영수증은 디카로 찍었는데요. 제가 확대 축소를 못하니 잘 보세요. 예진이 학교는 스텔라 메리스 아카데미 오브 다바오입니다. 다바오에는 3개 정도의 명문 사립교가 있는데 나머지 2개가 아테네오 그레이드 앤드 하이스쿨 그리고 다바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3개 학교 중 등록금 순위로는 예진이 학교가 꼴등입니다. 학업 수준은 단연 1위이죠. 예진네 학교는 돈 많은 아이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 학교 중 가장 검소한 학교입니다. 아이들 중 절반은 색이 바랜 교복을 그대로 늘려 입고 다닙니다. 다바오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모두 그 학교에 다닙니다.
그 실내로 아테네오 유니버시티 오브 다바오 신입생 상위 랭크 5%는 모두 이곳 학교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면 아예 꿈도 안 꿉니다. 왜냐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마다 많은 학생들이 울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답니다. 교장이 학부모를 호출하면 그날이 가방 싸는 날이랍니다. 학부모는 교정이나 교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교직원들은 협찬금이나 잡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진이는 성적 우수자로 3월 2일 수료를 했고요. 나머지 성적 부진 학생은 3월 23일까지 3주간 특별 보충 수업료는 없습니다. 을 실시하고 최종 부진 학생은 이 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입학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필리핀을 후진국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빨리 이곳에 오셔서 예진이와 능숙하게 영어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간 우리들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비랑카님 정말 고맙습니다.